여기 공연 못 들어오잖아. 아, 그렇죠. 오늘 오신 분들 그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그 행사를 방송에서 진행해서 이거 말씀드리니까 그 작가들이 너무 좋아하고 어떻게 먼저 백인 대표자회의에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여러분의 박수로 저희 백인 대표자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명단에 있는 분들이 다 모이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못할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잠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발언 시간은 별도로 준비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선 마이크가 있는 곳부터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저는 단체 신채 선생 기념사업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건욱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까레스키 고려인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공동대표 양윤입니다. 안산농협회 회장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 공동대표를 된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천해 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공동대표 권경석입니다. 사하린 전북연합회 회장 권경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습니다. 광주에 월곡동에 약 4,500여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고려인 동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에 있고요. 보제 이상설 선생의 기념사업회 상임 부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산에서 온 희망재단 이사장 이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차관보는 한길의 평화통일포럼 이사장 영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3부부총장 맡고 있는 김현이고요. 홍보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문화타임즈의 대표 김만습입니다. 저희 언론 자체가 역사 문화를 다루다 보니 또 고려인 관련된 내용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제가 역사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공부하고 또 널리 알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민생경제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준영입니다.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 푹 빠져가지고 그쪽에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반도 운영위원, 한반도재단 운영위 서한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이라고 2023년에 창립해서 전국에 한 1,500명 회원을 갖고 있는 조직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블라디보스톡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바이카라고. 이걸 꼭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я Югай Светлана, являюсь потомком Мачангера. 마충글 애국지사의 후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는 독도수비대 후손 정상규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산에서 그 노인 문제 학습단체인 비둥지의 라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누학이라고 합니다. 사하리 영주기국연합회 회장입니다. Ким Эдуард, Россия, Корея, 대표, 모스크바. 반갑습니다. 대한코리안 협회장 맡고 있는 노알렉산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밝은 별이 최초로 대표님 대신 참석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산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지역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시의회 의장 김동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류 한국문화 역사를 사랑하는 한류열풍사랑의 의장인 박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가소페입니다. 저는 호위 위원장의 선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고려인협회 자문변호사 선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다보미 민생정책연구소 이사장 이민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신연관입니다. 네, 오늘 백인 대표자 회의 처음 안산에서 제안자이기도 하고요. 저는 안산의제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마이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형 기념사업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다가 2월 21일부터 이사장을 맡게 된 문영숙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인 지원센터 사단법인 너머의 대표이사 신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로써 여기 계신 분들의 자기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순에 따라 사단법인 너머 대표이사님을 통해 경과보고와 발의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단법인 너머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으면서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우리 건립사업회 발의자인 공동대표 신인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이 숭고한 어를 영원히 기리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고려인들이 독립투쟁사일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해서 신채호, 홍범도, 이상설, 이동희, 최재형 등 수많은 독립 영웅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하지만 이념과 분단으로 인해 참으로 많은 고려인 독립투쟁 영웅들이 잊혀지고 가려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 묻혀있는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리자는 취지에서 사단법인 너머와 전국 고려인 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부터 고려인 독립운동가 및 후손 찾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이때 많은 고려인 후손들이 조상들이 자료를 들고 와서 고려인 독립운동가들이 영웅적인 항일투쟁을 증인한 바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많은 고려인 독립영웅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기는커녕 가려져 있고 묻혀있는 현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례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지속적인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사업으로 펼쳐나가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2019년에 고려인 독립운동을 기억하고 기리는 기념비를 세움으로써 이 기념사업이 출발점으로 삼고자 다짐하였습니다. 이런 결의에 따라 지난해 12월 5일 안산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대한고려인협회 사단법인 넘어 그리고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 공동제안으로 사업 제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다수의 안산시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이 모여 이 사업의 추진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100인의 공동대표님들을 모시기 위해 열심히 제안을 드렸습니다. 독립운동 기념단체, 시민단체, 학계, 정계,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분야의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동참의 뜻을 밝혀주셔서 오늘 이렇게 100인 공동대표 연습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려인들이 굴복하지 않은 용기와 의지를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해주 고려인들이 펼친 가장 치열했던 한일무장 투쟁을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민 캠페인을 펼쳐나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우리는 50만 고려인들과 함께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이 땅 대한민국에 세우려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나서야 할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이 길에 공동대표님들께서 함께 주신 것을 참으로 소중하고 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00인의 공동대표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당당하게 기념비를 세웁시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위대한 고려인들이 한일투쟁과 민족 독립의 뜻을, 굳은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증표로 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전초의 유일한 생존자 마충걸 선생님의 증손녀 유스베타님으로부터 감사 인사를 듣도록. Родилась наша большая семья, где родились и растут трое наших детишек. Я очень рада, что Корея стала родиной моих детей. Я являюсь правнучкой-потомком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реи Ма Чун-гера. Мой прадед Ма Чун-гер родился в 1902 году в Корее, в провинции Маньчжурия. Мой прадед был партизаном 2-го иманского отряда, единственный, кто остался в живых в бою. В 1937 году был осужден, а в 1938 году был приговорен в ВМН высшей мерой наказания расстрела. В этот же год была осуждена и арестована его супруга Ма Син-хен за то, что не подписала документ об обвинении Ма Чун-гера врагом народа. Ее отправили на север в Россию, в Воркуту, где она отсидела 10 лет в колонии. Дети, моя бабушка и ее брат, остались одни без родителей и скитались по разным семьям. И только в 1956 и в 1957 году 우선은 앞에 전해철 의원님께서도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2019년 또 고려인과 함께하는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해철입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에 비해서 박수가 적습니다. 국회에서 해서 제가 인사말 드리는 것보다요, 사회자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80주년 작년 행사 때도 이야기하고 저한테 큰 숙제로 남아있는
고려인 동포 특별법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려라 이럴 때에서 제가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대표자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한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 대표자분들 한 분 한 분의 면면을 보니까 기념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이들 못하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안산의 많은 지도자분들이 우리 야운희 대표님부터 해서 윤기정 이사장님 많이 오시고 마이금 80주년 기념식 대표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인천의 우리 박찬대 의원님도 그렇지만 안산에서 오랫동안 함께 고려인 일을 해주셨던 우리 신은철 대표이사님이나 이천한 분들 또 많이 오셔서 환영해 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 두 분한테는 저는 박수를 좀 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겨울부터 기념비를 해야 된다 라고 일상의 어려움에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전화와 모임을 주선한 실무적인 또 대표적인 일을 하신 분이 김종천님과 아시다시피 고려인에 헌신한 김영숙님 두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김종천님 김종천님이 세월호 문제를 한 4년 하시다가 지금 고려인 문제를 정말 너무 열심히 뛰는 이 두 분이 있기에 다른 지도자님, 대표님도 계시지만 올해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 20시 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 기념비 사업이 뜻깊게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보고 말씀은 고려인 동포 특별법을 제가 이제 발의해서 지난해 상당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문재인 정부 이제 출범하자마자 이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4세가 되면 18세 이상, 19세 이상이 되면 일단 무조건 대한민국에서 출국을 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우리 노성달 취임 2주년 맞은 고려인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서 고려인 협회 결성해서 노성달 회장님 취임했는데 제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됐습니까? 그랬더니 2개월 정도 됐다 했는데요. 그 고려인 분들이 4세가 되면 무조건 출국해야 되는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고려인 동포 특별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는 일단 올해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그걸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임시 조치를 내놨는데 지난 1월 3일날 이 법이 이러저러한 외교적 문제로 지지부진하니까 법무부에서 시행령으로 일단 해결하자. 그래서 시행령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이 입법예고 내용은 제가 발의했던 법안대로 4세라 하더라도 직계 비속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까지 모두 다 직계 비속들은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체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내용, 제 법안 내용과 거의 100% 유사하게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서 현재는 의견을 받고 있는데 별 지장이 없고 별 일이 없으면 아마 5월 달에는 최종적으로 공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크게 이거 박수를. 제가 늘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 교포분들 만날 때 그 숙제 때문에 만나서 죄송합니다 했는데 비록 완성된 법률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법률과 같은 효과를 가진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으니까 혹시 이걸 보시고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법무부에 직접 또는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미비한 것은 개선해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4세 분들이 단지 19세가 됐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을 나가는 일은 5월 이후에 확실히 더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간과하고 다 헤아리지 못했던 고려인 동포분들의 그 뜻을 기리고 또 우리가 그 뜻을 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오늘 대표자회의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정말 저희 연수구에도 굉장히 많은 고려인이 살고 있어요.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들만 한 4천여 명이 되고 최대 한 8천 명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방마을이라는 곳입니다. 한방마을. 예. 거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 고려인들 이렇게 봤는데요. 1937년도에 사실 극동아시아에 살던 우리 고려인들, 우리 민족이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옮겨갔는데 제가 2017년, 그러니까
강제 이주되고 난 이후에 우리 정무위 위원들과 함께 해외 독립 투사들, 그 다음에 독립 유공자들의 사적지를 찾는 그 길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민병도 의원하고 갔었는데요. 몽골을 거쳐서 그 다음에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까지 가서 우리 고려인 3세들, 4세들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계속적으로 이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수십 년 전에 단 한 번의 이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4세까지 내려오는 가운데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이나 일본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인구 유입을 통해 가지고 문화가 전달되고 생활이 전달되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먼 곳에서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해 오고 있는가 상당히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운 생활들을 다 살펴보고 사실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8월 15일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첫 번째 광복절을 블라디보스톡에서 제가 맞았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 광복절 경축사를 들으면서 좀 상당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보니까 신한촌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있고 난 이후에 80년이 되는 1999년도에 세운 기념비인데요. 그 첫 귀절이 확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민족 최고의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올해는 다시 20년이 지나서 3.1운동,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난 이후에 100년이 되는 해이죠. 민족 최고의 가치가 자주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광복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민족 최고의 가치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특히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이 올해에는 화해와 일치를 통해 가지고서 많이 좀 치유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지금 저희 외가 큰 집 같은 경우도 1911년도에 서간도로 옮겨가서 거기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1세, 2세, 3세가 20년 사이에 다 돌아가시고 그 후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청각이 저희 외가 큰 집인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임청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간도에서 1932년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유골이 봉안되고 나서 우여곡절 그때 지금은 동작동에 지금 모시고는 있는데 사실 이분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그 서로 군정사를 이끌면서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곡 5등급 중에서 지금 3등급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분류됐던 전력도 있고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즈음에 우리 고려인들 민족의 아픔과 함께 중앙아시아에 강제 이주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번영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절해철 의원님께서 고려인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그 후손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 연수구에 6,000명 이상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한 인연을 뛰어넘어서 저도 여기에 꼭 참여해야 될 어떤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려인 특별법 꼭 잘 개정이 되고요. 제정이 되어서 우리 고려인들, 우리 동포들이 정말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응하는 나라다운 나라,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와 그리고 기념비 건립 국민추진위원회의 건승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열심히 심부름해서 조국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이 값지게
멋진 기념비와 그다음에 기념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함께 어깨 걸고 100인에서 500인으로 500인이 5000인으로 나아갈 때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올 한 해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자 회의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본회의 사회자를 선출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본회의 사회자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환 원장님을 사회자로 추천을 드립니다. 예, 앉아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자리에 사회자를 맡게 된 거에 대해서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안산 희망재단 지역재단인데요. 희망재단 이사장입니다. 한사랑병원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자리를 굉장히 빨리 맞추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고 역사적인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다른 토론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뭔가 힘을 서로 실어주고 벌써 100인의 공동 대표를 수락했을 때 마음을 먹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큰 거대한 흐름에 큰 이견이 없다 그러면 같이 결정을 내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끊임없이 좀 채워나가면서 저희 추진 100인 대표자 회의 또 국민위원회가 잘 굴러가고 올바로 굴러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서기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는 제가 지명을 해도 될까요? 네. 저희 우리 여기 고려인센터를 계속 지원하고 법적인 자문을 해주시는 서치원 변호사님 계신데요. 앞에 아까부터 보니까 다 이미 노트북까지 다 준비를 해오신 것 같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님 서기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이의 없으시죠? 서치원 변호사님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금 순서는 건립 배경에 대해서 집행위원장으로 고생을 준비를 해주신 우리 김종천 집행위원장께서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은 여기 오신 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일제강점 시기 고려인 항일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국민이 기억하게 하여 한반도 평화와 유라시아 공동번영에 50만 고려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 기념비를 50만 고려인의 모국 대한민국에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국을 위해서 싸우다 대신 그분들에게 후손에게 우리가 국민들이 대신 감사장을 전하는 것입니다. 1905년 을사득약 이후 연인원 10만 명의 의병분기에 이어 안중근, 이동희, 이상설, 신채호, 최재형, 최우산 등 수많은 고려인 독립사들이 대한민국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갑니다. 1937년 스탈린에 의해 2,500여 명의 자로 강제 이주됩니다. 그곳에서 고려인은 맨손으로 원땅을 파며 살아냅니다. 1989년 소련방이 해체되고 고려인은 2019년 50만 고려인 중 8만 고려인이 대한민국에서 불완전한 신분으로
불완전한 삶, 자녀들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념비 건립은 국민 참다 학술대회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9년 9월 8일 제 83회 기억의 날, 고려인 강제 이주의 날 때 그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많은 고려인들은 동포라는 이름보다는 외국인이란 이름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 건립을 통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 고려인들을 외국인이라 부르지 않고 대한고려인협회 사단법인 넘어 고려인 강제이주 80년 국민위원회가 국민 여러분께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회적 연대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인 대표자 회의가 그 첫 번째 시작이고요. 백인 대표자의 힘으로 500인의 확산자를 첫 번째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힘으로 5만의 국민의 손을 잡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고려인 독립운동사, 어디서나 읽을 수 있는 고려인 독립운동사를 정리해야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려인들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6대 핵심 과제를 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백인 대표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3인의 민족대표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신채호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 대표들의 역할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그들의 한 걸음이 2천만 결의의 심장을 울려서 2천만 결의는 자주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서 싸워 나갔습니다. 저희들은 백인의 공동대표자의 한 걸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3월 17일 기념과 출범 그리고 500인 선언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1919년 3월 17일 연해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회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2 독립선언서가 발표됐습니다. 저희들은 3.1혁명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리며 대한민국 의회 기념식과 함께 더불어서 저희들 출범식 그리고 500인의 고려인과 500인의 선언자가 함께하는 출범식을 대한민국의 신안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려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안산 떼골에서 그 선언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요. 5만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저희는 만들어 갈 것입니다. 페이스북, 언론기고, 스토리 펀딩,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할 것이며 그 발굴한 소재를 콘텐츠로 제작하고 국민 참여마당 그것을 통해서 국민 역사 콘서트, 고려인 역사 콘서트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한 게 학술제인데요. 고려인 독립운동사가 잘 많이 정리되어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정상규 작가님을 비롯해서 지금 어렵게 고려인 독립운동을 공부하고 계신, 연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함께 고려인 독립운동사를 저희들은 정리해 들어갈 것이며 또한 넘어 센터에 보면은 수많은 분들이 증조부의, 고조부의 이름을 들고 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증조부가, 우리 고조부가 조국을 위해서 싸웠는데 나에게 그것을 알려달라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공부 숙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인 독립운동 사료를 발굴해서 그들에게 속 시원한 그들의 고조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일본 놈들에게 쫓겨다녔는지 우리가 이제는 알려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고려인들은 안산뿐만 아니라 인천에 6,000명, 인천 연수구, 평택에 3,000명, 천안 등등 8만 명의 고려인들이 공단 중심으로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수립과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려인 밀집 지역 지방정부들은 그 정책 수립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이 세워지기 전 우선적인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거버넌스를 2019년도에 안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고려인 밀집 지역, 지방정부, 지방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거대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국민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미처 고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고려인 밀집 지역 지방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그리고 5만의 국민들과 함께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고려인들과 함께 그 국민 선포식을 하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가능하면 매우 기쁘겠습니다. 새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 운동을 꿈꾸고 있습니다. 백인 대표자분들이 한 걸음이 저희들에게 무척 중요합니다. 백인 대표자의 한 걸음으로 저희들은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며 그 정책을 통해서 저희들은 꿈을 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미션을 완수해서 확산운동을 계속 펼쳐가는 운동을 입체적이고 비선형적인 국민운동을 만들어보자 합니다. 조직 구성도는 좀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인 대표자 그리고 이제 8개의 위원회 그리고 집행위원회 백인 대표자 분들을 중심으로 공동 상임 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힘으로 500인 선언자와 함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국민 참여마당으로 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모금 목표는 5억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백인 대표자의 참여기금으로 시작해서 500인 선언기금, 5만 국민 참여기금으로 저희들은 5억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금 사용 계획은 1억은 건립 추진비로 사용할 것이며 4억은 건립비로 사용을 하고 합니다. 기금 사용은 모금이 종료된 이후에 공개 토론을 통해서 기금의 세부 사용 계획을 확정할 것입니다. 1억의 기금 사용은 안산희망재단을 통해서 일반적 회계 원칙에 부합한 집행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이나 이런 거는 또 나중에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때 아주 궁금하신 사항만 이 자리에서 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립 계획안이 너무 완벽한가요? 안 하시는데. 큰 틀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된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니면 네. 이현호. 예,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그 목적과 배경, 사업에 대한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저는 이건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지속 가능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념비만 건립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만주연해질 때는 일제강점기에 가장 우리가 치열했고 사실 우리가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거기인데 저희는 이상설 기념사께서 왔습니다만 이 교육 문제를 우리가 좀 아까 언급이 없었는데 앞으로 이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 특히 이제 우리 제중이나 제러시아 동포들까지도 이게 우리 국내에서 고국에서 좀
이런 독립운동의 뜻과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교육 이런 프로그램 운영이나 개발 이런 것들도 뭐 대학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그것도 한 몫을 좀 더 한 부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요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더 궁금하거나 다른 질문 사항 없으면은 우리 그 대표자께서 네. 그 일단 건립 계획과 관련해서 오늘 처음 계획서를 봐서 드리고 나중에 추가적인 제안이나 이런 건 다른 시간에 제가 하나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그 3.1운동 100주년하고 이루종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되어 있고 그 모임으로 대표자 회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우리 이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내용을 그 규약이든 아니면 운영 규칙이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그 논의하고 제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뭐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추진 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백인선언. 우리 민족은 스스로 싸워 독립을 되찾았습니다. 한 민족의 위대함은 승리와 정복에 있지 아니하고 고난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불굴의 의지와 헌신에 있습니다. 100년 전 해외와 국내에서 이어진 독립선언이 바로 그것이요. 해외 독립지사들의 죽음을 불사하는 항일투쟁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 위대한 항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가려지고 잊혀진 독립운동사, 바로 고려인들의 독립투쟁입니다. 가장 치열한 독립투쟁의 선봉이었기에 가장 혹독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터전인 연해주는 가장 중요한 독립운동의 요람이었습니다. 안중근, 홍범도, 이동희, 이상설, 최재형, 신채호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려인 지사들이 독립투쟁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1937년 모든 고려인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면서 독립운동의 맥이 끊겼습니다. 그 뒤로도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으로 더더욱 가려지고 잊혀진 역사가 되었습니다.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들의 이름을 아픔과 회한 없이는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 그 후손들인 50만 고려인 중 8만여 명이 모국으로 왔지만 외국인 노동자로 취급받습니다.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에 대한 보답이 이래야 합니까?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국민 캠페인이 절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50만 고려인과 함께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모국 대한민국에 건립하려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와 함께 이 일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청합니다. 우리 공동대표 백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고려인 독립운동을 올바로 알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앞장서자. 둘, 독립투쟁의 최선봉 고려인 독립운동가를 가슴에 새기자. 셋, 영웅적인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고려인들을 기억하자. 넷, 고려인의 모국 대한민국의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를 세우자. 2019년 2월 13일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비 건립추진 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백인 일동. 자, 이런 것보다는 앞장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를 보면 고려인 독립운동을 올바로 알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고려인 독립운동사 또는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역사 바로 서기에 앞장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3.1 운동을 3.1 혁명으로 좀 이렇게 명명하자라는 제안과 캠페인이 있어서 우리도 조금 그 정신을 반영시키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범진이 이분을 빼고 블라디보스토크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범진이 누구냐면 초대 러시아 공사를 지냈고 그 해이군 만국 평화회의에 이범진이 아래 이휘정이 2세입니다. 그다음 선생님도 그렇고요. 이동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뭐 하나 더 이름을 넣는 것도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 작가
검토를 거쳐서 이 자리에 왔어야 되는데 시간상 저희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못했던 것이 너무 날짜에 촉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찬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것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출범하려고 하는 3월 17일 공동대표자분들에게 이것을 끊임없이 회견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아까 이제 이게 지금은 문장에는 신경 쓰지는 않아도 좀 될 것 같아요. 문장에 신경 쓰지 않아도 어떤 정신과 어떤 의미로 전문을 만들 것이며 몇 개 항목에 우리가 합의문을 만들 것이냐 10개의 합의문과 뭐 10개의 실천문 사실은 요즘에는 전문보다는 합의문이 중요한 거잖아요. 몇 개를 우리가 합의할 수 있고 몇 가지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제대로 거쳐서 우리가 3월 17일 출범식 때 제대로 출범 선언문을 만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우리 약속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5분 정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 좀 아쉬운 게 앞으로도 이제 잘 진행하겠지만 우리가 왜 깔레이스키가 됐고 왜 중앙아시아로 갔는가? 그리고 도대체 블라디보스톡이 무엇이고 그런 역사적 의미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뜻이 있어서 좀 아시겠지만 진짜 여기를 깊이 얘기해보면 해도 끝이 없는 데가 바로 이 연해지 블라디보스톡 죽으라고 보냈어요. 죽으라고. 네? 스탈린이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그때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세계 최고가는 농장을 읽었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 고려인들이. 이런 엄청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우리가 묵념이라도 하고 그 조상님들에 대한 그 얼과 혼을 한 번 정도 되짚어보고 뭐 긴 시간 아니잖아요. 한 5분만이라도 그런 것이 거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회의가 진행됐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주시죠. 좀 이게 조금 더 접해. 더. 그럼 4번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 알죠? 기념비를! 관리하자! 기념비를! 관리하자! 기념비를! 관리하자! 고려인 독립운동 기념 건립을 위한 국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100인의 공동 대표들이 모여서 오늘 선언과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 자리는 시작이죠. 이제 건립 추진위원회니까 이제 시작이고요. 요 추진을 위한 노력이 아마 3월 1일 또 3월 17일에 대회를 통해서 500인 선언대회 등을 통해서 좀 더 확산될 거고요. 9월에 가급적이면 우리 이 땅의 고려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또 예전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역사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 반성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중한 뜻을 모은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분들의 공동대표를 구성했고 추진을 위한 대회를 한 겁니다. 2013년도에 그 강제이주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안산에서 고려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안산에서 우리가 50인 대표자 회의를 구성했었고 그때 150주년을 기념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14년에 그 기념 행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2014년도에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계시듯이 세월호라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고려인 대회를 축소하고 그 이후에 50인 대표자 회의라든지 다른 준비가 약간은 좀 묻힌 소강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7년도에 다시 강제 이주,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한 고려인들의 그 아픈 강제 이주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서 안산에서 5,000명이 이상이 모인 그 고려인 대회를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흐름 속에서 2013년도부터 준비해왔던 150주년 기념 사업, 또 고려인 강제 이주 그 80년 기념 사업, 이런 부분들을 그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고려인들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새롭게 만들고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보니까 고려인들에 대한 역사도 기억도 없을 뿐더러 그거보다 더한 어떤 기념비, 감사의 어떤 표시는커녕 그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조차도, 근거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안산에서 발제를 제안을 했고, 우리 나영수 선생님과 함께 같이 우리 공동 발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오늘의 100인 그 회의를 하게 됐고, 앞으로 더 커다란 500명, 1000명, 5만 명이 모여서 고려인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좀 더 추진해 나갈 그런 그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올바른 역사를 알게 되고 더 커다란 독립운동 기념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